정년 연장, 세대 간의 희망이 될까요? 불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통찰력 있는 방송 인사이플TV입니다. 오늘은 뉴스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 노인과 청년 일자리입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0대가 연령대별 인구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도 많지만 이 50대가 순차적으로 정년을 맞으면서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월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6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민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은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4, 5년간은 수입에 공백이 생기는데 정년을 더 늘려서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좀 만회해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으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결국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인도 청년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한데 둘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나머지 한쪽이 살 수 있다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문제는 회피한 채 서로 폭탄 돌리기 하면서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에 707만 명인데 30년 후인 2047년에는 1879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앙 아닌가요? 이렇게 노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정년을 5년 더 연장한다고 노인 빈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줄어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 논란의 이면에 있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을 하냐 안 하냐는 그저 논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당리당략에 맞는 말장난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정년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 빈곤의 원인이 노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정년퇴직하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연금이나 금융소득같이 소득을 대체할 만한 재원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대비는 사실상 어렵고 정부의 복지 정책도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온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서도
일하지 않으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고 수십 번의 자소서 작성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치면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집과 회사가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룸 새방살이 탈출을 위해 조금씩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도 했으니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폼나게 술 한잔 사고 싶지만 저렴한 안주에 센 소주로 때우고 맙니다. 꿈같은 얘기지만 연애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와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끔은 놀러도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애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면서 용무단정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청년인지라 동물적인 감각을 버릴 수 없어 덜컥 이상형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에는 축하를 받겠지만 그 축하 이상의 참담한 현실이 꿈같이 보내야 할 신혼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집은 일단 월세로 시작했지만 내 집은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동안은 아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덜컥 아이가 생기는 순간 계획은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지출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25년 동안 영조 씨의 청춘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각종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집은 도시 외곽으로 옮기면서 출퇴근 시간은 지옥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에 용돈에 스마트폰도 사달랍니다. 그 스마트폰 사용료는 또 누가 냅니까? 아이가 한 명이면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한 명 더 있다면 지금까지 힘든 것에 약 2배를 더하면 되겠죠? 이러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명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영조 씨의 고난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영조 씨의 앞날에는 정년과 노후만 남았습니다. 영조 씨에게 남은 것은 지난 30년 동안 쓰고 망가진 육신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숙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30년 이상의 영조 씨의 삶, 이제 무얼 하면 살아가죠? 이런 사회에서의 노인 빈곤율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회 구조가 돈을 모을 수 없게 해놓고 정년퇴직 후엔 변변한 사회보장제도도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4년을 기다려야 하니 그동안 무얼 먹고 무얼 해먹고 살아갈 건지, 그러게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했어야지, 재테크를 했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선 영조 씨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30년과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과 청년 일자리 부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은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만 전전합니다. 앞서 가상인물 영조 씨는 결혼이라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이 먹고 그저 홀로 빈곤의 수렁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악순환인 거죠.
(197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2.2세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입니다. 4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5세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데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년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정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했겠죠. 지금도 농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기 불황이나 경기 둔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과 작황이 걱정이지 정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을 해도 그 혜택을 바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이 확실한 대기업에 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많은 기업체와 금융권에서는 50세 초중반 퇴직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년이 잘 지켜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임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와 속도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제도이든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안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정치권이든 사회든 자기 주장만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만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년이라는 것이 60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업무를 젊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정년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정년을 성차별과 비교될 만큼 나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모작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년퇴직,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